파출부년이 격 떨어지게 어디로 와. 창피하니까 오지 말아라. 신우이 카페 차리라고 피 같은 돈 3억을 대줬더니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저를 그냥 돈줄 취급하며 쓰레기처럼 버린 거죠. 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보증금부터 빼버리고 오픈 당일 철거 인부들을 투입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카페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길바닥에 나앉아 피눈물 쏟게 만든 기막힌 참교육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세상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쌀쌀한 공기 속에서 주인공 서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하루를 깨웁니다. 반지하 투룸을 개조해 만든 작은 사무실 클린하우스의 문을 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리네요.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화려할 것도 없지만 서진에게는 그 어떤 대기업 빌딩보다 소중한 공간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건 옅은 세제 냄새와 정돈된 장비들의 차가운 금속 향기죠. 벽 한쪽에는 이달의 우수 청소업체라고 적힌 상장이 3개나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 옆 화이트보드에는 오늘 하루 소화해야 할 스케줄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요.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고압 세척기의 압력은 괜찮은지, 세제 제고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는 서진의 눈빛이 매섭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고객들의 예약문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네요. 네, 클린하우스 한서진입니다. 이사 청소 예약 말씀이시죠? 네, 평수 확인해 주시면 바로 견적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신뢰감이 넘칩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숨을 돌리던 서진의 시선이 자신의 손등에 머뭅니다. 화면 가득 잡힐 듯 선명한 그 손은 3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투박합니다. 강한 독성의 세제에 절어 피부는 거칠어졌고 손마디는 굵어져서 누가 봐도 고생한 티가 역력하죠. 하지만 서진은 그 손을 절대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훈장처럼 당당하게 바라봅니다. 이 손으로 열심히 살았어. 이 손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서진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거친 손등을 부르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립니다. 서진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자마자 그녀가 뛰어든 세상은 참으로 매정했습니다. 식당 서빙부터 시작해서 먼지 가득한 공장 라인, 온종일 써 있어야 했던 마트 캐셔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수십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서진이 마지막으로 찾아낸 적성은 바로 청소였습니다. 남들이 더럽다고 고개를 돌리는 곳을 자신의 손으로 반짝이게 만드는 일에서 그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돈이 된다.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는 혼자 청소 도구를 들고 뛰어다닌 지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청소가 무슨 사업이냐며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아파트 입주 청소부터 대형 사무실 정기 관리까지 의뢰가 쏟아졌죠. 이제는 직원 15명을 책임지는 연 매출 8억 규모의 어엿한 사장이 되었습니다. 서진에게 이 클린하우스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으로 키워낸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긴 하루의 현장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서진이 신혼집 문을 엽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서진보다 2살 많은 34으로 중소기업 자재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죠.
서진이 들어오는 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돌려 웃으며 인사합니다. 여보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네. 서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기분 좋게 대답합니다. 응, 자기야. 나 오늘 드디어 이번 달 매출 목표 넘었어. 생각보다 수익이 꽤 잘 나왔네. 서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남편이 우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여보. 라며 박수를 쳐주지만 이내 시선을 다시 TV로 돌려버립니다. 칭찬은 하지만 더 깊은 대화는 피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하죠. 가게 수입의 70% 이상을 서진이 책임지고 있다 보니 남편의 마음속에는 고마움과 자격지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서진은 격주마다 시댁을 방문합니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서진이 도착할 때면 언제나 대문 앞까지 나와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곤 하죠. 아이고, 우리 서진이 왔니? 어서 와라, 어서 와. 서진이 미리 준비한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건네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예, 이런 비싼 걸 뭐하러 또 사왔어? 그냥 오지. 돈도 아껴야 하는데 고생이 너무 많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자마자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얼른 냉장고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식탁에는 서진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나물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진의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니 내가 동네에서 어깨가 쫙 펴진다니까. 이웃집 김 여사한테도 입이 마르도록 자랑했어. 우리 며느리는 사장님이라고 말이야. 서진은 시어머니의 과한 칭찬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걸로만 되겠니? 타고난 수완이 있어야지. 우리 아들은 복도 많아. 이런 복덩이를 마누라로 얻고. 말순 여사의 입담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시어머니는 슬쩍 서진의 눈치를 보더니 휴대전화를 들고 급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진은 국을 뜨다가 문이 덜 닫힌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를 듣게 되죠. 응, 수빈아. 그래, 엄마가 다 알아볼게. 응,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잠시 근심이 서렸지만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우리 딸 수빈인데 내가 얘 걱정이 많다 뭐 해먹고 살런지 직장 생활도 잘못하고 아주 딸 하나 있는 게 걱정거리다. 서진은 그렇군요. 아가씨 성격도 좋고 똑부러지는 면도 있으니 잘할 거예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서진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댁을 다녀온 그날 밤 서진은 친정 엄마인 복순 씨에게 안부 전화를 겁니다. 복순 씨는 시장에서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키워낸 강인한 분이죠. 딸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시댁 다녀왔어. 어머니가 갈비찜도 해주시고 사업 잘 된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시던지. 서진의 들뜬 목소리에 친정 엄마는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며 날카롭게 묻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진짜 너 좋아서 그러는 것 같니? 아니면 너한테 뭐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서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도 참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그냥 며느리가 예쁘니까 그러시는 거지. 나 돈 잘 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신대. 하지만 친정 엄마의 걱정은 가시지 않습니다. 얘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는 법이야.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살살 기는 건 열에 아홉은 돈 때문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알았어, 엄마. 내가 바보도 아닌데 걱정 마. 서진은 엄마의 조언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좋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댁을 찾은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누이 수빈을 보았습니다. 수빈은 서진을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아는 체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언니, 언제 왔어요? 진짜 볼 때마다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수빈은 서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나 진짜 언니 정말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여자 혼자 힘으로 그 큰 업체를 운영하다니 완전 제 롤모델이라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니처럼 뭔가 제대로 된 내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서진은 갑작스러운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도 워낙 밝고 똑똑하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잘 해낼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빈이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쵸?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진짜 대박인 아이템을 구상 중이거든요. 요즘 난리난 네일아트 카페인데 카페랑 네일샵을 합친 거예요. 인테리어는 벌써 내 머릿속에 싹 다 들어있고 지하철역 근처에 딱 좋은 자리도 봐놨어. 상가 1층인데 보증금이 1억 5천에 월세가 350만 원이래요. 입지가 워낙 좋아서 오픈만 하면 바로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서진은 수빈이 보여주는 화려한 이미지들을 보며 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역세권 1층 상가 보증금이 1억 5천이면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 최신 네일 장비까지. 못해도 초기에 3억은 좋게 깨질 텐데. 서진이 보기에 수빈의 계획은 모래성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일아트 자격증은 있는지, 카페 운영 경험은 있는지, 유동인구 분석은 해봤는지 묻고 싶은 게 산더미였죠. 하지만 이제 막 꿈을 펼치겠다는 시누이의 얼굴에 대놓고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그런 콘셉트가 유행이긴 하죠. 준비 많이 하셔야겠어요. 서진은 그저 짧은 격려로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배운 사업의 생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 철없는 시누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웬일인지 현관문 앞까지 마중을 나오며 유난히 친절하게 굴더군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과일을 깎아내오며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오늘 많이 피곤했지? 이거 좀 먹으면서 쉬어. 남편의 눈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진이 사과를 한 조각 입에 물자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저기 여보, 오늘 낮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수빈이 말이야. 이번에 진짜 마음 잡고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나 봐. 응, 지난번에 나한테도 네일아트 카페 한다고 자랑하더라. 그치? 근데 얘가 모아둔 돈이 좀 부족한가 봐.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형편이 되면 우리가 수빈이 미천 좀 보태줄 수 있을까 해서. 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얼마를 도와달래? 남편은 서진의 눈치를 살피며 손가락 3개를 조심스럽게 펴보였습니다. 한 3억 정도? 보증금이랑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서진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3억? 여보, 지금 3억이 누구 집의 이름이야? 나도 알지 여보. 근데 엄마가 오죽하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겠어. 수빈이 인생이 이번에 안 풀리면 평생 엄마 짐이 될까봐 걱정이 태산이셔. 그냥 생각만 좀 해봐주면 안 될까?
남편은 끝내 안 된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아내에게 그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 여사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야, 바쁜데 미안하다.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자꾸나. 내가 아주 기가 막힌 한정식집 알아놨어. 도착한 식당은 입구부터 으리으리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서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손을 꼭 잡으며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칭찬을 쏟아냈죠. 서진아, 내 친구들이 다들 나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대. 너같이 야무지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어디서 얻었냐고 아주 난리란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준혁이도 안정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정말 고맙다, 서진아. 끊이지 않는 칭찬 세례에 서진은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 복순 씨의 경고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친절에는 이유가 있다는 그 말이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말순 여사가 슬그머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근데 서진아, 수빈이 이야기 들었지? 그 애가 이제야 정신 좀 차리고 자기 앞가림하겠다는데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짠해. 준혁이는 너 같은 귀인을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데 수빈이는 아직도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으니 말순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면 집이라도 팔아서 해줄 텐데 늙은 심이가 가진 게 뭐가 있니? 서진아, 네가 수빈이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리는 거야. 가게 자리 잡으면 수빈이가 매달 꼬박꼬박 갚을 거야. 내가 보증 서마. 말순 여사는 서진의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애절하게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서진의 차가웠던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답답한 마음에 친정 엄마 복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복순 씨는 예상대로 불같이 화를 냈죠. 서진아, 너 제정신이야? 3억을 신우이한테 빌려준다고? 엄마,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무이자지만 차용증도 확실히 쓸 거고. 빌려주는 거나 주는 거나 시댁 들어가면 그게 그거야. 장사 경험도 없는 애한테 그 큰 돈을 덥석 주면 그게 돌아올 것 같아?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서진은 전화를 끊고 옆에 있던 직원 미란에게도 슬쩍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평소 입바른 소리 잘하는 미란도 즐겁을 하며 고개를 저었죠. 언니 사업이 장난인 줄 알아? 우리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었어? 자격증도 없고 철부지인 신우이한테 3억을 준다는 건 그냥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거랑 똑같아. 제발 정신 차려, 언니. 모두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밤마다 한숨을 내쉬는 남편의 뒷모습과 낮에 봤던 시어머니의 눈물이 서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서진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은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단 서진은 단호하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며칠 뒤 서진과 말순 여사 그리고 수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진은 미리 준비한 차용증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죠. 대여 금액 3억 원, 무이자, 상환 기한 3년. 서류를 본 수빈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가족끼리 뭐 이런 것까지 써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옆에 있던 말순 여사도 한마디 거들었죠. 서진아, 네가 똑 부러지는 건 알지만 우리가 남도 아니고 수빈이가 얼마나 서운하겠니? 서진은 흔들리지 않고 펜을 수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가씨 꿈을 위한 제 투자이자 사업이에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도 돈 못 드려요. 서진의 단호한 태도에 수빈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마지못해 사인을 했습니다. 말순 여사도 옆에서 보증인으로 이름을 적어 넣었죠. 차용증이 완성되자마자 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이체를 실행했습니다. 3억 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진은 손가락이 떨려옴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가족을 위한 투자니까. 그러나 그날 밤 시댁 방 안에서는 서진이 모르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침대에 누워 말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낄낄거리며 말했죠. 엄마, 돈 들어왔어. 근데 그 청소부 언니 차용증까지 쓰라고 하는 거 봤어? 진짜 쪼잔해서 못 봐주겠더라니까. 청소해서 돈 좀 벌었다고 유세는 아주 사장님 급이야. 수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말순 여사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참아라, 수빈아. 어쨌든 3억이나 뜯어냈으면 됐지 뭐. 그 돈이면 내 가게 차리고도 남으니까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당연하지, 엄마. 아주 성공해서 보란 듯이 보여줘야지. 그리고 또 가족끼리 빌려준 돈인데 안 갚으면 어쩔 거야. 청소나 하는 며느리 주제에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서진은 꿈에도 모를 두 모녀의 검은 본심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서진의 3억은 그렇게 배신의 도화선이 되어 신우이의 통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역 인근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신우이 수빈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업 선배로서 그리고 거액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꼼꼼하게 서류를 살피기 위해 동행했죠. 부동산 중개업소의 테이블 위에는 빳빳한 임대차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350만 원. 청소 현장을 발로 뛰며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서진의 눈에는 지나치게 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수빈 씨, 내가 이 동네 시세를 좀 아는데 여기는 월세가 너무 높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상책이에요. 저기 한 블록만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도 같은 평수에 월세가 절반인 곳이 많아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네자 수빈은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언니, 청소업이랑 이런 네일아트 카페는 차원이 다르죠. 청소업이야 사무실이 어디 반지하에 있든 산속에 있든 전화만 받으면 상관없지만 카페는 입지가 생명이에요.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들 수준부터가 다르다고요. 수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서진의 직업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서진은 순간 가슴이 찌릿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 남기지 않으려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부동산 중개사가 서진을 보며 말을 붙였습니다. 사장님도 카페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인상이 아주 좋으시네요. 중개사의 질문에 대답을 가로챈 건 수빈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새언니예요. 그냥 저 하는 거 좀 도와주러 온 거예요. 이 가게 사장은 저예요. 수빈은 중개사 앞에서 자신이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는 내내 수빈의 시선은 서진을 비켜나 있었고 서진은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차려지는 가게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일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사업을 하며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믿을 만한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해 주었죠. 가구 도매상이며 간판 업체까지 일일이 견적을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주려 애썼습니다. 서진의 업체인 클린하우스 일만으로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것도 서진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서진의 모습에 절친이자 직원인 미란이 참다 못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언니, 진짜 미쳤어? 왜 신우이 가게 공사장까지 가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냐고. 미란의 날 선말에 서진은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러지. 딱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낼 거야. 수빈 씨가 자리 잡아야 빌려준 돈도 빨리 돌려받을 거 아냐. 미란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 나중에 뒤통수나 맞지 마. 미란의 우려대로 공사가 진행될수록 수빈의 태도는 점점 아나무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언니 덕분에 든든해요라며 살갑게 굴더니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빈은 공사 현장의 잡다한 심부름과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을 모두 서진에게 떠넘겼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어느덧 신우이의 잔심부름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가게가 무사히 완성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빈은 남자친구 태성을 공사 중인 가게로 불러냈습니다. 태성은 화려하게 변해가는 가게 내부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와, 수빈아 진짜 대단하다. 가게가 너무 예뻐. 수빈은 남자친구에게 고민이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태성아, 나 고민이 하나 있는데. 개업식 때 새언니 꼭 불러야 할까? 거기 우리 오빠 회사 사람들도 오고 내 친구들 다 올 텐데. 청소업체 사장이 새언니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미지 깎아먹게 말이야. 태성은 기가 찬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보았지만 고집센 수빈의 성격을 알기에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이미 머릿속으로 서진을 배제한 화려한 개업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자신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죠. 마침내 한 달여의 공사가 끝나고 수빈네 네일 카페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파스텔톤의 벽지와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최신식 네일 시술 의자가 조화를 이룬 공간은 누가 봐도 근사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여사는 가게를 둘러보며 기쁨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이구, 우리 수빈이 정말 장하다. 이제 번듯한 사장님이네, 사장님. 수빈은 의기양양하게 엄마와 함께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조명 밑에서 찍어줘. 나 사장님처럼 나오게. 현장 구석에서 공사 마무리를 돕고 있던 서진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 가득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완성된 공간을 보니 그간의 피로가 씻겨 나가는 듯했죠. 그때 수빈이 서진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언니,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좀 와봐요. 서진은 드디어 같이 사진을 찍자는 건가 싶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수빈이 내민 건 자신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언니, 나랑 엄마랑 예쁘게 나오게 사진 좀 찍어줘요. 우리 둘이 아주 다정한 모녀처럼 말이야. 서진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자신도 이 가게를 위해 피와 땀 그리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수빈의 프레임 속에 서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씁쓸한 마음을 누르고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렌즈 너머로 보이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배경 속에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서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맞는지, 자신이 쏟은 헌신이 과연 어떤 결말로 돌아올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드디어 수빈의 가게 개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란아,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는 나 현장 좀 빠져야 할 것 같아. 우리 아가씨 가게 드디어 개업이거든. 가서 일손도 좀 돕고 축하해줘야지. 미란이 고개를 들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거기 3억이나 쏟아부은 게 누구인데. 언니는 거기서 최고 VIP 대접 받아야 해. 사장님보다 더 높은 상전으로 앉아 있다가 오라고. 상전은 무슨. 그냥 사고 없이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 서진은 미란의 농담을 웃어넘기며 자신이 고생해서 만든 그 공간이 사람들로 북적일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개업식을 3일 앞둔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개업식 당일에 자신이 미리 가서 도와줄 것은 없는지 묻고 싶었죠. 전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더니 수빈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묘하게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아가씨, 나예요.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죠? 나 수요일 개업식 날 조금 일찍 가서 세팅하는 거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때요? 뭐 더 필요한 건 없고요? 서진의 다정한 물음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수빈 씨가 아주 낮고 깔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언니, 미안한데 이번 개업식은 언니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서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가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안 가다니요? 말 그대로예요. 언니, 이번 개업식은 오지 말라고요. 서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가족인데 개업식에 안 가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그러자 수빈 씨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작정이라도 한 듯 날선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요. 이번 개업식에 오는 사람들이 다 제 친구들이에요. 근데 거기 언니가 오면 좀 그렇잖아요. 뭐가 그런데요? 아가씨, 정확히 말해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수빈 씨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듯 비수를 꽂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파출부. 아니, 청소업체 다니는 사람이 내 새언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우리 가게는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가 생명인데 언니처럼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여기랑은 전혀 안 맞잖아. 락스 냄새 풍기면서 파출부 같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소개하면 내 품격이 뭐가 되겠냐고요. 파출부. 그 세 글자가 서진의 심장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혔습니다. 전화기를 쥔 서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가씨, 지금 나더러 파출부라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젖어들어갔습니다. 수빈 씨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금세 말을 바꿨습니다. 아, 꼭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이미지가 안 맞다는 소리지. 아무튼 돈 빌려준 건 고마운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나중에 따로 밥 사줄 테니까 그날은 그냥 집에서 쉬어줘요. 끊을게요.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3억을 빌려주고 밤잠 설쳐가며 공사를 감독하고 인부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줬는데 돌아온 대답이 파출부 같으니 오지 말아라니요.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슴을 쥐어짜며 앉아 있는데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말순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은 혹시나 시어머니가 수빈 씨의 실언을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서진아, 나다. 수빈이한테 전화 받았다며? 애가 말주변이 없어서 너한테 서운하게 말했나 본데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어머니도 다 아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저더러 개업식에 오지 말라고 한 거요? 그래, 나도 들었다. 서진아, 근데 엄마도 이번만큼은 수빈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 너도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수빈이 평생 소원하던 첫 사업인데 개업날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니?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네가 좀 배려해주면 안 되겠니? 서진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진심이세요? 저한테 3억이나 빌려가 놓고 그 돈으로 차린 가게 개업식에 오지 말라는 게 그게 배려예요? 말순 여사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이며 빠르게 말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돈이야 나중에 수빈이가 장사해서 갚을 거 아니냐. 개업식은 딱 하루 있는 행사인데 며느리가 시누이 앞날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참아주니? 이미지가 중요하다는데 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수빈이는 어떡해? 네가 크게 생각해야지. 며느리가 돼서 속 좁게 굴면 못 써. 속이 좁다고요? 어머니,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드렸는데. 됐고, 아무튼 수요일 날은 절대 오지 마라. 오면 우리 수빈이 얼굴만 붉어지니까. 알았지? 끊는다. 말순 여사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식어가는 휴대전화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말라붙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디찬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정그러시다면 안 가야죠. 서진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서진은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왔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서진은 오늘 수빈 씨와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차분하게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당황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 직업이 부끄러워서 개업식에 오지 말라는 당신 동생이랑 어머니 말이야.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편이 내놓은 대답은 서진의 가슴을 한 번 더 무너뜨렸습니다. 여보, 수빈이가 말이 좀 심하긴 했네. 그래도 걔가 첫 사업이라 너무 예민해서 실수를 한 거 아닐까? 어머니도 동생 기 살려주려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걸 거야. 당신이 속상한 건 알겠는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서진은 남편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보다는 가족 간의 분란을 피하고 싶어하는 우유부단함이 가득했죠. 넘어가 달라고? 응, 수빈이도 나중에 제정신 들면 사과할 거야. 우리가 가족인데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응? 여보, 당신이 좀 참아줘. 서진은 더는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결코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임을, 이 관계에서 자신은 그저 돈을 벌어오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서진은 짧게 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안도한 듯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이 마음이 넓어라며 밖에서 말을 붙였지만 서진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방 안 서진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
누군가는 쉽게 말할지 몰라도 서진에게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담긴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무릎이 까지도록 바닥을 닦았고 독한 세제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파도 참아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신우이의 미래를 위해 흔쾌히 내주었건만 돌아온 것은 파출부라는 멸시뿐이었네요.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책상 위에 있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신우이와 작성했던 3억 원짜리 차용증, 그리고 가게를 계약할 때 챙겨두었던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송금 주체가 서진이라는 것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입가에 아주 얇고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서 수빈 씨의 가게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 예쁜 공간을 말이죠. 파출부 같은 사람은 개업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죠? 서진의 낮은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출부는 안 갈게요. 하지만 어머니, 아가씨, 잊으신 게 하나 있네요. 서진은 차용증 위에 적힌 기한 이익상실 조항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파출부는 말이죠. 더러운 걸 치우는 사람인 동시에 필요 없는 물건을 싹 정리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서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복수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가장 차갑고 치밀한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개업식 날 화려하게 비상할 꿈을 꾸고 있을 그들에게 서진은 자신이 가진 가장 무서운 청소 도구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없이 서진은 그렇게 복수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뻑뻑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죠.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던 청소일로 연 매출 8억을 일궈낸 사업가의 피가 그녀의 몸속에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펜을 들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 내려갔습니다. 첫째, 박수빈 명의로 된 3억 원짜리 차용증이 있다. 둘째, 상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내 개인 계좌에서 건물주에게 직접 입금되었다. 셋째, 임대차 계약 당시 나는 현장에 있었고 계약서 조항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정리를 마친 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열쇠는 바로 상가 보증금이었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노트북을 켜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채권 압류에 관한 법률 지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출부라고 하셨죠? 그 파출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치워드리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서진의 낮은 혼잣말이 서늘한 사무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전 10시 서진은 미리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임대차 전문 변호사는 서진이 내민 서류들을 유심히 살펴봤죠. 변호사님, 제가 신우이에게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으로 상가 보증금을 치렀고 인테리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체 내역과 차용증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 하단에 적힌 특약 조항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진 사장님, 준비를 아주 잘 해두셨네요. 이 기한 이익상실 조항 말입니다. 차주가 채무 상환 능력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환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즉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환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 서진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개업식 전에 보증금을 아예 회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임차인인 박수빈 씨가 직접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빠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좀 걸려요.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빼는 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그녀의 머릿속에 새로운 전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서진은 곧장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하며 쌓아온 인맥을 동원해 상가 건물주의 연락처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죠. 건물주는 강남 일대의 빌딩을 여러 채 가진 60대 자산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지난번 2층 상가 계약할 때 함께 있었던 한서진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건물주는 서진을 기억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진은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전달했습니다. 해당 세입자 박수빈 씨의 사업 자금 3억 원은 전액 제가 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환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 제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건물주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임차인의 금전관계 얽힘이었으니까요. 아니, 개업도 안 한 가게에 벌써 법적 조치라니요? 제 건물이 그런 지저분한 일에 휘말리는 건 곤란합니다. 서진은 건물주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자진 해지하도록 유도할 테니 보증금이 반환될 때는 원래 송금 주체인 제 계좌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체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돈으로 들어온 보증금이니까요. 귀찮은 일을 피하고 싶어 하던 건물주는 서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서진이 마련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절친 미란을 불러냈습니다. 서진의 계획을 전해 들은 미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언니. 진짜 무섭다. 근데 나 속이 다 시원해. 진짜 그대로 할 거야? 서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응, 3억을 빌려줬더니 파출부라고 했잖아. 그럼 파출부답게 먼지 하나 안 남기고 깨끗하게 치워줘야지. 미란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개업식 날은 어떻게 되는 건데? 언니 진짜 안 갈 거야? 서진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는 안 가. 대신 나보다 훨씬 무서운 손님들이 가게에 들이닥칠 거야. 개업 축하 대신 철거를 하러 말이야. 미라는 소름이 돋는 듯 팔을 문지르면서도 서진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니,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 말해. 파출부의 매운맛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서진은 미란의 응원을 뒤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서진은 수빈의 가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한서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업식 당일에 원상복구 철거 작업하려고요. 사장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테리어 다 했는데 다시 철거하라고요? 네, 사장님, 사정이 여차저차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비용은 조금 더 지원해 드릴게요. 근데 박수빈 씨한테는 제가 말한 거 비밀로 해주시고요. 서진의 치밀한 제안에 사장님도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서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여보, 씻었어?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응, 자기야.
나 내일은 일찍 나가야 하니까 아침은 당신이 알아서 먹어. 남편은 응, 알았어. 고마워 여보라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빈 씨, 파출부는 안 갈게요. 하지만 그 파출부가 만들어준 공간도 그대로 두진 않을 겁니다. 약속할게요. 어둠 속에서 서진의 차가운 미소가 소리 없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너져 내리는 화려한 카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조용하고도 치밀한 준비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교묘한 덫은 이미 놓였고 이제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곧 대망의 개업식입니다. 세련된 조명 아래 빛나는 수빈네 네일 카페 안에서 수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서 있네요.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꿈꾸던 내 가게. 수빈은 핸드폰을 들어가게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 하나까지도 각도를 맞춰가며 사진을 찍죠. 곧이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화려한 효과와 함께 글을 올립니다. 내일 드디어 오픈. 인생의 새로운 시작. 많이들 축하하러 와주세요.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좋아요,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려대자 수빈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수빈은 엄마인 말순 여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 지금 가게인데 진짜 너무 예뻐서 눈물 날 것 같아. 오냐, 우리 딸. 고생 많았다. 내일 드디어 네 세상이 열리는구나. 엄마, 내일 내 친구들만 20명 넘게 온대. 준혁 오빠 회사 동료들도 몇 명 얼굴 비춘다고 했고 꽃집에서 벌써 화환도 5개나 온다네. 수빈은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내일 입을 옷을 꺼내봅니다. 서진에게 빌린 돈으로 몰래 사두었던 명품 원피스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강남의 귀부인이라도 된 양 수빈은 도취된 눈빛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말순 여사는 동네 단골 카페에서 이웃들과 한창 수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김 여사, 박 여사, 이 여사가 모인 자리에서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2톤은 높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수빈이가 이번에 강남역 바로 앞에 가게를 냈지 뭐야. 요즘 젊은 애들이 환장한다는 네일아트 카페라나 뭐라나. 이웃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어머나, 말순 씨, 강남역이면 임대료가 장난 아닐 텐데 대단하네. 딸 자식 농사 아주 잘 지었어. 박 여사가 궁금한 듯 넌지시 묻습니다. 근데 며느리도 사업 크게 한다며? 이번에 같이 준비한 거야? 말순 여사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칩니다. 에이, 무슨 소리. 우리 며느리는 자기 청소일 하느라 바빠서 정신없어. 수빈이 일은 수빈이가 알아서 다 한 거지. 걔가 뭘 알겠어. 그래도 새언니가 사장인데 조금이라도 보태준 거 없어? 옆에서 듣던 이 여사가 다시 묻자 말순 여사가 입술을 삐죽이며 대답합니다. 뭐 가족이니까 아주 조금 도와주긴 했지. 근데 며느리가 벌면 얼마나 벌겠어? 그냥 생색내기 정도로 조금 보탠 거야. 다 우리 수빈이가 똑똑해서 자금 마련하고 뛰어다닌 덕분이지. 서진이 빌려준 피 같은 3억 원은 말순 여사의 입을 거치며 어느새 생색내기용 푼돈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말순 여사는 이웃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며 내일 개업식에 꼭 와서 구경하라며 큰 소리를 칩니다. 며느리의 헌신은 그림자처럼 지워버린 채
오직 딸의 화려한 성공만을 뽐내는 말순 여사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진의 책상 위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이지만 서진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네요. 봉투 안에는 내일 오전 수빈에게 도달할 대여금, 즉시 상환 청구 내용 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통화를 마칩니다. 네, 변호사님.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배달되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한서진 사장님. 기한 이익상실 조항이 명확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는 순간 박수빈 씨는 3억 원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철거업체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저 한서진입니다. 준비는 다 되셨죠? 그럼요, 한 사장님. 내일 오후 1시 정각에 트럭 대고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감정에 치우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계약서의 문구와 법률의 조항으로 가장 합법적이고 냉정하게 움직였을 뿐이죠. 그것이 서진이 밑바닥에서 시작해 연 매출 8억의 기업을 일궈낸 방식이기도 합니다. 파출부라고 하셨죠, 어머니. 서진은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응졸입니다. 치우는 게 제 전공이니까 내일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서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동생의 개업식이라 그런지 남편의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여보, 이제 와.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응, 현장 마무리가 좀 늦어졌어. 남편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기, 내일 수빈이 개업식인데 진짜 안 갈 거야? 엄마랑 수빈이가 말이 좀 심하긴 했어도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인데. 서진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안 오라고 했으니까 안 가지. 가족들이 창피해하는 사람이 굳이 가서 분위기 망칠 필요 있겠어? 남편은 그 서늘한 눈빛과 말투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새벽 3시 강남의 오피스텔 침대 위에서 수빈은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는 개업을 축하한다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오네요. 수빈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내일 벌어질 화려한 파티를 상상합니다. 드디어 내 인생도 꽃이 피는구나. 앞으로는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살아야지. 수빈은 내일 손님들 앞에서 선보일 우아한 미소를 연습하며 기분 좋은 상상 속에 빠져듭니다. 같은 시각 서진도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냉정함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안하지 않아. 서진은 속으로 천천히 다짐합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마음도 줬고 돈도 줬고 내 시간도 줬지. 그런데 돌아온 건 파출부라는 멸시뿐이었어.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파출부는 말이야, 어머니. 더러운 걸 치우는 사람이에요. 내일은 제가 그 가게에 낀 오물들을 싹 치워드릴게요.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요. 서진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자의 분노가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칼날이 되어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모녀의 꿈은 화려하게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고
수빈은 누구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해 분주하게 움직였죠. 핑크빛 풍선들이 입구를 장식하고 테이블 위에는 갓 지어온 개업떡과 샴페인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말순 여사도 일찌감치 도착해 딸을 돕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수빈아, 이것 좀 봐라. 가게가 어쩜 이렇게 예쁘니? 오늘 정말 사람 구름처럼 몰려오겠어. 수빈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죠. 그중 구석에 놓인 화환 하나에 수빈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축 개업한 서진. 수빈은 그 리본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화환을 가게 안쪽 가장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파출부 냄새나게 진짜 이런 건 왜 보내서 분위기를 망쳐. 수빈의 투덜거림은 곧이어 들려온 초인종 소리에 묻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박수빈 씨 계십니까? 우체국 내용 증명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수빈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노란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내용 증명? 이게 뭐야? 수빈은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수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본 내용 증명은 채권자 한서진이 채무자 박수빈에게 대여금 3억 원의 즉시 상환을 청구하는 통보서입니다. 수빈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용증 기한 이익상실 조항에 근거하여 금일 현재 대여금 전액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립니다. 수빈은 비명을 지르며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 언니가 미쳤어. 지금 나한테 3억을 당장 갚으래. 말순 여사는 딸이 내민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비비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뭐? 3억? 지금? 오늘이 개업날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수빈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엄마 3억을 지금 어디서 구해? 말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일단 진정해라, 수빈아. 이건 분명히 오해가 있는 거야. 준혁이한테 전화해봐. 어서. 오빠 지금 회사야? 언니가 나한테 내용 증명 보냈어. 3억을 지금 당장 갚으라는데 이게 뭐야? 나 오늘 개업식인데 언니나 죽이려고 작정한 거라고. 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남편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뭐? 내용 증명? 서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 내가 전화해 볼게. 준혁은 서둘러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가지만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또다시 걸어도 차가운 안내 멘트만 돌아올 뿐이었죠. 남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꼬여갔습니다. 서진이가 왜 이럴까? 정말 개업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이러는 건가? 남편은 사실 서진이 왜 분노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서진을 무시할 때 방관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남편은 차마 사무실을 나가지도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오후 12시가 되었습니다. 오픈까지는 이제 딱 1시간이 남았죠. 수빈은 내용 증명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래, 일단 개업식부터 치르자. 손님들 다 오기로 했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오늘은 내 날이야. 말순 여사도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수빈아. 돈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면 돼. 일단 오늘은 개업식이 먼저야.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1톤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4명이 트럭에서 내리더니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수빈은 당황해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예요? 누구신데 허락도 없이 들어와요? 남자 중 한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박수빈 씨 맞으시죠? 저희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물 원상 복구하러 왔습니다. 수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서진 사장님이 무조건 철거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수빈은 비명을 지르며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메시지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앞장서서 남자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잠깐만요. 오늘 개업식이라고요. 귀한 손님들이 다 오시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남자들은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계약대로 움직입니다. 비켜주세요. 인부들은 전동 드릴과 망치를 꺼내 들고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가장 먼저 화려하게 빛나던 메인 조명이 천장에서 뜯겨 내려왔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으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1시 30분입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 앞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의 친구들과 준혁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말순 여사가 초대한 동네 이웃들까지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웃으며 나타났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흉물스러운 1톤 트럭이 버티고 서 있고 안에서는 콱쾅 하고 무언가 부서지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수빈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공사 안 끝난 거야? 오늘 개업식 맞지?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수빈은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벽면의 고급 타일들이 망치질 한 번에 힘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손님들 앞에서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이거 잠깐 기계에 문제가 좀 생겨서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다들 안으로. 아니,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은 무자비하게 수빈이 공들여 고른 가구들을 밖으로 끌어냈고 바닥의 카펫까지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뒷걸음질 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세상에 돈을 안 줘서 철거하는 건가 봐. 강남에 가게 냈다고 자랑하더니 이게 뭐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결국 수빈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원피스가 먼지로 뒤덮이는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내 가게 내 인생 어떻게. 수빈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여사도 딸의 옆에 주저앉아 가슴을 팡팡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어떤 년이 우리 수빈이 앞길을 이렇게 막는 거야.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인상을 쓰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나 일이 좀 생겨서 먼저 갈게. 상황 정리되면 연락해라. 하나둘 떠나가는 하객들의 뒷모습을 보며 수빈은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가게 안은 이제 텅 빈 콘크리트 바닥만 남은 채 처참한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입구 구석에 처박혀 있던 화환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축 개업 한서진. 화려하게 피어있던 꽃송이들이 수빈의 눈물 섞인 오열 위로 비웃듯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이름이 적힌 그 리본만이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무너진 수빈의 왕국을 굽어보고 있었죠. 길바닥에서 오열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처절한 곡소리가 강남의 화려한 거리 위로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지독하게 통쾌하고도 비참한 개업식의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진이 보낸 가장 완벽하고도 깨끗한 개업 선물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화려했던 꿈이 잿더미가 된 현장입니다. 부서진 대리석 조각과 찢긴 벽지 사이로 처참한 비명이 울려 퍼지죠. 반차를 내고 오픈식에 온 준혁은 가게 입구에 서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게 다 뭐야? 준혁의 외침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뜯겨나갔으니까요. 바닥에는 화려했던 조명 기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벽면을 장식했던 고급 타일들은 망치질 몇 번의 흉물스러운 콘크리트를 드러낸 채 깨져 있네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어머니 말순 여사와 동생 수빈이 머리를 산발한 채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서진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나 지금 현장 일하는 중이야. 무슨 일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하고 차분합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현장의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정적이 흐를 정도죠. 남편은 터져 나오려는 우라통을 참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수빈이 가게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네가 수빈이한테 내용 증명 보내고 철거 인부들까지 보낸 거 맞아? 서진은 잠시 침묵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깊은 호흡 소리가 들려옵니다. 응, 맞아. 3억 빌려줬으니까 이제 갚으라고 정식으로 청구한 거야. 서진아, 이건 아니잖아. 가족한테 어떻게 이래?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개업날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겠어? 그러자 서진이 처음으로 목소리에 서늘한 감정을 실어 대답합니다. 가족? 여보,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 그런 거야? 3억이나 빌려준 사람한테 파출부 냄새 난다며 개업식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게 가족이야? 나를 파출부 취급하며 내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동생이랑 어머니가 당신한테만 가족인 거겠지. 그때 당신은 뭘 했어?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그게 당신이 내뱉은 전부였잖아. 서진의 날카로운 일갈에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내의 가슴에 박혔던 대못이 이제야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깨달은 듯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그때 울음을 그친 말순 여사가 도끼 어린 눈으로 전화를 뺏어받았습니다. 서진아, 너 이 독한 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수빈이 인생이 걸린 첫 사업인데 개업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칩니다. 어머니, 저도 제 첫 사업 때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시작했어요. 세상 누구도 저한테 3억이라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파출부라는 소리 한 번 안 듣고 정직하게 벌었습니다. 어머니한테 3억이나 빌려주고 파출부 소리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말순 여사는 당황해서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건 수빈이가 너무 들떠서 말실수한 거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어떻게 그 작은 일로 이렇게 큰 복수를 하니? 말실수요? 어머니도 옆에서 동의하셨잖아요. 수빈이 말이 맞다, 이해해라라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던 거 잊으셨어요?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저는 오지 않는 게 맞다고 하셨던 분이 누구셨죠? 말순 여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입을 벙긋거리기만 합니다. 서진은 마지막 쐐기를 박듯 차갑게 말합니다. 어머니, 빌려간 3억은 반드시 돌려받겠습니다. 이건 사업이에요.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돈은 돈이고 감정은 감정이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 드리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말순 여사는 자신이 뱉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가슴을 쥐어짜며 길바닥을 칩니다. 그 시각 서진의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미란이 들어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통쾌함이 서려 있네요. 언니, 방금 다 끝났대. 철거 업체에서 조명 하나 안 남기고 싹 다 수거해서 철거 완료했단다. 그 미친 시누이는 가게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친다더라. 서진은 서류를 검토하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도 그렇다고 일말의 후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친 사업가의 담담함만이 있을 뿐이죠. 미라는 서진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아? 마음이 좀 허하고 그러진 않아? 서진은 미란을 보며 엷게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머릿속이 아주 깨끗해진 기분이야. 이제 시작인데 뭐. 미라는 혀를 내두르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언니 진짜 독하다. 근데 난 그런 언니가 100번 1000번 좋아. 당하고만 살면 바보지, 안 그래? 서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구상합니다. 피땀 흘려번 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 서진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 그리고 집안 거실은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서진은 며칠 동안 입을 옷가지를 챙겨 가방을 닫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는 서진을 보며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왔죠. 여보, 짐은 왜 싸? 어디 가려고? 일단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응? 서진은 남편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고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나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지금은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숨 쉬는 것도 답답해. 서진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직설적인 거부의 말에 남편은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어. 까지마, 응?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나 가? 나 붙잡지 마. 더 정 떨어지게 하지 말고.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철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텅 빈 집. 남편은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시누이에게 3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때 자신은 무엇을 했나요? 알아서 해라며 그 무거운 결정을 아내의 어깨에 떠넘기고 도망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수빈이가 서진에게 개업식에 오지 말라고 파출부 운운하며 모욕을 줬을 때 자신은 또 무엇을 했나요?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라며 비겁한 타협을 강요했습니다. 평생 남들이 꺼리는 청소 일을 하며 독한 세제에 손등이 다 터져가며 모은 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말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던 서진의 뒷모습, 거칠어진 손으로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자기 월급의 몇 배를 번다는 내색 한 번 안 하던 아내. 남편은 자기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비겁함에 처음으로 뼈저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굳은 결심을 한 듯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이미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빈이는 며칠째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고 말순 여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울고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독한 며느리년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다 망가졌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정면으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서진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말순 여사는 아들의 느닷없는 반문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뭘 잘못했냐니? 개업날 그 아수라장을 만들고 철거 인부들을 보낸 게 누구인데? 그 전에 어머니랑 수빈이가 서진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파출부 같은 며느리는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3억이나 빌려준 사람한테 말이에요. 말순 여사는 당황해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아들이 저렇게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으니 겁이 덜컥 났던 것이죠. 준혁아, 너 지금 마누라 편들자고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거니? 편드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서진이가 그 돈 버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어머니는 짐작조차 못하시잖아요. 그 피 같은 돈을 빌려주고도 파출부 소리를 들었을 때 서진이 마음이 어땠을지 어머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빈이가 헝클어진 머리로 튀어나왔습니다.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언니가 내 가게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언니 편을 들어? 나 망하는 꼴 보니까 속이 시원해? 남편은 차가운 눈으로 수빈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야, 너 그리고 장사도 시작 안 한 애가 명품백 휘감고 외제차 렌트해서 끌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서진이 돈을 내 쌈짓돈처럼 펑펑 쓰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남편의 날카로운 추궁에 수빈이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말순 여사 역시 딸의 씀씀이를 알고 있었기에 아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간 서진은 친정집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 복순 씨는 딸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려왔죠. 서진아,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고사리 나물이랑 조기 구웠어. 서진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보자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순 씨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 딸 참 잘했다. 정말 잘한 거야. 네가 뭐가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못 가니? 남의 집 청소하는 게 죄야? 이 거친 손으로 직원들 15명 먹여 살리고 가정을 지켰는데 그게 왜 창피한 일이냐고.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이라서 다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서진은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분함이나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려버린 것이죠. 울어라, 서진아. 실컷 울고 털어내.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돼. 너는 누구보다 강한 내 딸이잖니. 한참을 울고 난 서진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서진의 눈동자에는 다시 차갑고 예리한 사업가의 빛이 서렸습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서진은 이제 감정이 아닌 법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수빈의 앞으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보낸 정식 채무상환 독촉장이었습니다. 보증금은 건물주를 통해 서진에게 직접 반환되었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1억 5천만 원을 즉시 갚으라는 내용이었죠. 말순 여사는 서류를 읽고 혼비백산하여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일을 어쩌면 좋니? 서진이가 수빈이한테 1억 5천을 당장 갚으라고 법원에서 서류를 보냈다. 수빈이가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러니? 네가 서진이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어?
가족끼리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봐라. 응? 하지만 전화를 받는 남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서진이한테 그런 파렴치한 부탁 못합니다. 그 돈, 수빈이가 서진이 피 빨아먹으며 쓴 돈이잖아요. 서진이가 법대로 하겠다면 저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은 대답도 듣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한 남편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손에서 떨어지는 휴대폰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화려한 개업식의 환상이 아닌 차가운 빚의 잔해와 무너진 신뢰의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댁의 거실에는 처량한 한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그들이 뿌린 무시와 멸시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강남에 그 화려했던 소동이 있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다시 자신의 터전인 클린하우스로 돌아와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가장 먼저 해결된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건물주를 통해 상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무사히 회수했고요. 남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빈 명의로 된 고가의 렌트 차량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시작해 결국 월분할 상환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빈은 이제 매달 200만 원씩 앞으로 75개월 동안 서진에게 진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 철없던 시누이가 명품백 대신 편의점 조끼를 입고 밤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서진은 그저 묵묵히 장부를 넘겼습니다. 서진의 사업은 그 위기를 기회 삼아 오히려 더 크게 날아올랐습니다. 3억이라는 거금이 빠져나갔을 때의 아찔함을 이겨내기 위해 서진은 더 공격적으로 영업에 뛰어들었죠. 그 결과 대단지 아파트 전체의 입주 및 정기 청소 위탁 계약이라는 대여를 낚아챘습니다. 직원은 15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고 초창기부터 곁을 지킨 미라는 이제 어엿한 팀장이 되어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이번에 새 명함을 팠습니다. 예전에는 이름과 직함뿐이었지만 이제 명함 뒷면에는 굵은 글씨로 슬로건이 적혀 있죠. 깨끗하게, 완벽하게. 단순한 청소 매뉴얼이 아니라 서진의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이 담긴 문장입니다. 더러운 오물은 치운다. 관계든 공간이든 사람의 욕심이든 그것이 서진이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집안의 공기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친정에서 일주일 만에 돌아온 서진을 맞이한 건 수척해진 얼굴로 무릎을 꿇고 기다리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부부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편은 처음으로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섭다는 핑계로 동생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그 거친 손을 외면했어.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남편의 눈물을 보고도 금세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여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말로만 하는 사과 말고 행동으로 당신이 내 편이라는 걸 증명해. 응, 지켜봐줘. 내 인생에서 당신을 잃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남편은 정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전화가 오면 반드시 서진이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말순 여사가 서진에 대해 조금이라도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려 하면 남편은 예전처럼 허허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을 끊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 험담하실 거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시면 저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진도 이혼까지 생각했다는 말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알아. 나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워라고 답하며 서진의 상처난 마음을 매일 정성껏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을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는 수척해진 말순 여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말순 여사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 서서 서진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말순 여사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서진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수빈이 말만 듣고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지도 잊고 못난 심이가 눈이 멀었었어. 파출부라고 했던 거 그거 정말 진심이 아니었어. 네 마음을 그렇게 밟아놓고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말순 여사의 눈물이 신발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그런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파출부가 아니에요. 어엿한 사업가입니다. 제 손으로 정직하게 번 돈으로 이 가정을 지켜냈고 어머니 딸한테 3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숭고한 노동이지 어머니나 수빈 씨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아, 정말 잘한다, 서진아.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복덩이를 발로 찰 뻔했어. 서진은 시어머니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내밀며 서진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돈 문제나 아가씨 사고 치는 일로 저한테 연락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이지 언제든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래, 명심하마.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그리고 아가씨한테도 전해주세요. 합의한 대로 돈은 꼬박꼬박 갚으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사업이 하고 싶다면 남의 돈 말고 자기 돈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게 진짜 사업이니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신우이가 이제라도 제 발로 일어서길 바라는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수빈은 도심 외곽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비닐봉지를 정리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손으로 편의점 바닥을 닦고 있죠. 새벽 4시 손님이 뜸한 시간에 수빈은 대걸레를 빨아 바닥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등은 물기에 불어 터져나갔습니다. 바닥에 찌든 때를 문지르며 수빈은 문득 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새언니는 이걸 매일 했다는 거지. 이 추운 새벽에 남의 집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자기가 파출부라고 비웃었던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숭고한 것이었는지 직접 닦아보고서야 수빈은 깨달았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결국 다 지우고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언니, 죄송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던 서진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진은 문자를 확인하고는 창밖의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가씨, 힘내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 두 사람을 옥죄던 배신과 멸시의 앙금들이 새벽 안개처럼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새벽 5시입니다. 클린하우스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서진은 한 달 전과 똑같이 가장 먼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벽에는 상장이 하나 더 늘어 있습니다. 올해의 소상공인상. 청소라는 천대받던 일을 어엿한 서비스 산업으로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서진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비를 점검합니다. 고압 세척기 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직원들이 활기차게 인사하며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첫 작업 나가는 날이죠? 준비 다 됐습니다. 팀장 미란의 씩씩한 목소리에 서진이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응, 가자. 우리 실력 제대로 보여줘야지. 작업 차량에 올라타는 서진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합니다. 하지만 그 손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닌 한 여성의 독립과 성공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명함 케이스 안에서 서진의 새 명함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클린하우스 대표 한서진. 깨끗하게, 완벽하게. 서진은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락스 냄새가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저를 파출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워진 세상을 다시 하얗게 만드는 제 일이 얼마나 당당한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이 거친 손으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웠고 비겁했던 남편을 깨웠으며 은혜를 모르던 이들에게 인생의 매운맛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출부요? 네, 저는 치우는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얼룩진 사람들의 마음을 치우고 오물 가득한 공간을 희망으로 채우는 사람. 그게 제 천직이고 제 명함입니다. 부끄러운 건 정직하게 땀 흘리는 제가 아니라 땀방울의 가치를 모른 채 화려한 껍데기만 쫓던 그들이었습니다. 서진을 태운 트럭이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세상은 조금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빛날 것입니다.